행복이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문득 떠오를 때 우리는 종종 삶의 복잡한 순간들 속에서 길을 잃곤 하지. 장제영 작가의 책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는 바로 그런 순간에 손을 내밀어주는 따뜻한 친구 같은 책이야. 책을 펼치면 저자가 한 독자와 나눈 대화에서 시작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와. 저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걸까요? 라는 질문에 저자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단한 확신을 담아 이렇게 말해.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만나는 작은 순간들 속에 있어요. 이 한 문장이 마음을 사로잡으며 책 속으로 한 발짝 더 들어가고 싶게 만들지. 혹시 너도 지금 그런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이 책이 작은 빛이 되어줄지도 몰라. 구체적인 예와 함께 풀어낸 행복의 여정.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는 단순히 행복에 대한 이론을 늘어놓는 책이 아니야. 장제영 작가는 자신의 경험과 고전 문학, 철학에서 얻은 통찰을 엮어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행복의 길을 제시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는데 각 장마다 실제 삶의 예시와 함께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그려내. 첫 번째 부분에서는 저자가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시작해. 그는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 책 한 권에서 위로를 받았던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써. 어머니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무거웠던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읽고 살아간다는 건 무엇일까 고민했어요. 이 경험을 통해 그는 행복이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내면의 질문과 마주하는 데서 온다는 걸 깨달았다고 해. 독자인 우리도 문득 떠오르는 기억 속에서 비슷한 순간을 찾아볼 수 있을 거야. 두 번째 부분에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행복을 실천하는 법을 알려줘. 예를 들어 저자는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한 여성의 이야기를 소개해. 그녀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이 삶이 다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한탄했대. 저자는 그녀에게 매일 아침 10분씩 좋아하는 차를 마시며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라고 제안해. 몇 주 뒤 그녀는 그 작은 시간이 저를 숨쉬게 했어요라며 미소를 지었다고. 이런 사례를 통해 책은 행복이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습관 속에서 피어나는 것임을 보여줘. 마지막 부분에서는 고전 문학 속 인물들을 통해 행복의 깊은 의미를 탐구해. 특히 죄와 벌의 주인공 라스콜리코프를 예로 들며 잘못된 선택 뒤에 찾아오는 고통과 그 속에서 발견하는 구원의 과정을 이야기해. 저자는 행복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실수와 상처마저도 끌어안는 데 있어요라고 말하며 우리 모두가 불완전한 존재로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다독여. 핵심 주요 메시지 행복은 내면에서 시작돼. 이 책에서 장제영 작가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행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태도에서 비롯된다야. 그는 행복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몇 가지를 부드럽게 제안해. 첫째, 작은 순간을 소중히 여겨. 저자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해. 예를 들어 아침에 마시는 커피 한 잔의 따뜻함, 친구의 짧은 메시지 같은 것들이야. 이런 작은 행복들이 쌓이면 삶이 훨씬 풍요로워진다고. 둘째, 스스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여. 책에서 저자는 니체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도 사랑할 수 없다고 해. 실수하거나 부족한 자신을 탓하기보다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게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야. 셋째, 관계 속에서 행복을 키워. 저자는 인간관계가 행복의 큰 축이라고 봐. 가족, 친구, 동료와의 연결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그는 혼자서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누군가와 함께일 때 비로소 빛나죠라고 쓰며 따뜻한 위로를 전해. 오늘의 나에게 주는 교훈. 이 책을 읽고 나면 몇 가지 시사점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 먼저 우리는 행복을 너무 멀리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야. 사회적 성공, 돈, 명예 같은 외적인 조건에 매달리다 보면 정작 내 곁에 있는 소중한 것들을 놓치기 쉬워. 장제영 작가는 이런 태도를 돌아보게 해줘.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진 것에 집중해보세요라는 그의 말이 가슴에 와닿아. 또 하나는 행복은 노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이야. 책 속 사례처럼 작은 습관을 들이거나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려는 시도를 통해 우리는 조금씩 행복에 가까워질 수 있어.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조언으로 다가와. 마지막으로 불완전함을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그저 나답게 살아가면 된다고 말하는 이 책은 현대인에게 큰 울림을 주어 특히 경쟁과 비교 속에서 지친 우리에게 너는 그대로도 충분해라는 메시지를 전하며 위안을 건네. 다른 사람들은 어떤 점을 느꼈을까?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온라인 서점과 독서 모임 리뷰를 보면 다양한 목소리가 눈에 띄어. 한 독자는 장제영 작가의 따뜻한 문체가 마음을 어루만져줬어요. 특히 일상에서 행복을 찾으라는 말이 큰 힘이 됐죠라고 썼어. 이 사람은 바쁜 직장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해보고 삶이 조금 가벼워졌다고 느꼈다고 해. 또 다른 독자는 고전 문학 이야기가 처음엔 어렵게 느껴졌는데 읽다 보니 내 인생과 연결되더라고요. 라스콜리코프 이야기를 통해 나도 실수를 용서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라며 감동을 전했어. 이처럼 책은 깊이 있는 통찰로 독자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줬다는 평이 많아. 어떤 이들은 현실적인 조언이 많아서 좋았다고 하며 구체적인 사례 덕분에 실천 의지를 얻었다고 해. 반면 너무 철학적이라 가볍게 읽기엔 부담스러웠다는 의견도 있었어.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깊이가 달랐던 거지. 너의 생각은 어때? 나는 어떻게 행복할 수 있는가는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넘어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따뜻한 동반자 같은 책이야. 장제영 작가의 부드러운 목소리와 진심 어린 조언은 읽는 내내 마음을 포근하게 감싸줘. 행복이 멀리 있지 않다는 걸, 그리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그걸 손에 쥘 수 있다는 희망을 전해주는 이 책. 너는 이 책을 읽어보고 싶어졌어? 아니면 이미 읽었다면 어떤 점이 가장 기억에 남았어? 행복에 대해 너만의 생각이 있다면 나와 함께 나눠줄래?